우리 다가구 하면 어떤 게 떠오르죠? 맞아요. 월세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물. 그리고 경매로 낙찰을 받아야 훨씬 대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리하다 하는 건 아는데요. 요즘 경매 입찰률이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얼마나 높아졌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22명이 지금 입찰했고요. 78%의 누군가 낙찰 받았네요. 그리고 최근에 5월 19일에 진행됐던 물건입니다. 더 볼까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한 명. 한 명이라는 거는 단독으로 낙찰 받았는데 우리 퍼센테이지가 중요합니다. 몇 프로예요? 100%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쟁은 없는 것 같지만 가격은 또 정상 가격에 누군가가 낙찰 받아갔습니다. 또 볼까요? 자, 이 물건은 천안에 있는 다가구 지금 경매로 진행됐었던 물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개찰이 됐는데요. 10명이 입찰을 했네요. 10명이 입찰해서 몇 명? 80%의 누군가가 낙찰 받아갔습니다. 우리 다가구로 월세를 받으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300에서 400, 500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경매로 입찰 들어가려고 하니 경쟁이 너무 많네요. 심해졌어요. 자, 그러면 답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뭐가 답일까요? 공매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공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물건이 오늘 낙찰됐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입찰자 수를 보시면요. 유효가 1명이고 무효가 2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총 지금 3명이 입찰 들어갔습니다. 3명이 입찰 들어갔고요. 이 무효 2명은요. 입찰만 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효 처리됐고요. 이 1명은요. 입찰하고 보증금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유효 처리가 된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물건은 1명이 입찰 들어갔다. 그리고 1명이 낙찰 받았다. 즉 단독으로 낙찰 받았던 물건입니다. 그러면 몇 프로의 낙찰 받았나요? 여기 보시면 낙찰가율이 있습니다. 몇 프로일까요? 자, 더 크게 제가 적어 드릴게요. 53.37%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금액은요. 2억 2,500만 원입니다. 자, 공매로 혼자 53%에 2억 초반에 낙찰 받았습니다. 이것이 공매의 엄청난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90% 대출을 받으면 내가 들어갈 돈이 전혀 없죠. 그러면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요. 방이 총 10개의 방이 있었고요. 이 이용 상태는 제가 감정평가소에서 발췌를 해왔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1층은 주택이고요. 그리고 가구수가 3개, 3세대, 그리고 1세대 더해서 총 4가구가 됩니다. 4세대가 되고요. 자, 방이 2개고요. 자, 마루, 주방, 현관, 화장실 있습니다. 이건 뭐냐? 투룸입니다. 투룸에 뭐가 있다? 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세대는 어떤 거일까요? 나머지 한 세대는 자, 방이 3개고요. 마루, 주방, 화장실, 현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3룸에 현관 플러스 거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총 한 층에 자, 한 층에 투룸 3개, 3룸 1개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1층, 2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3층에는요. 자, 방 3개, 거실, 주방 겸 식당, 그리고 화장실까지 또 2개 있네요. 이렇게 2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 플러스 2 하면 몇 개요? 총 10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월세를 확인해 봤는데요. 투룸 같은 경우는 보통 30에서 35만 원. 그리고 3룸, 3룸 같은 경우는 40만 원 정도 하고요. 보증금은 500.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월세는 약 350만 원 이상이 되고요. 보증금은 약 500에서 300만 원이 한 가구당 회수되기 때문에 약 3천만 원 이상이 회수되는 그런 다가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다가구를요, 누군가는 지금 공매로 반값 53%의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2억 2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월세 350만 원, 그리고 보증금 약 3천만 원 이상이 회수된다고 하면 좋죠. 다만 여기는 연식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수리할 부분도 있다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굉장히 싸게 누군가는 낙찰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가 여기에요, 역. 우리 부산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가야역이라는 곳에서 이 3번 7구에서 도보로 1분. 도보로 1분이면 무엇라고 말하죠? 네, 맞습니다. 초역세권입니다. 그러면 우리 혹시 학교도 한번 봐볼까요? 학교에서 얼마나 먼지? 자, 이렇습니다. 학교는요, 지금 가남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도보로 4분. 네, 학교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초역세권 플러스 학교까지 가까워서 만약에 여기에서 누가 가족, 내가 아이가 있고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살만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있는 수요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월세도 괜찮고 그리고 연식은 좀 오래됐어요. 96년식입니다. 연식 오래됐지만 그리고 위치는 좋다고 하면 이런 물건은 어떻게 될까요? 땅 자체가 그래도 역세권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서 물건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건물을 볼까요? 건물은 좀 오래됐네요. 그렇죠. 다만 이런 건물은 수리해서 여러분들이 임차, 특히 월세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한 번에 경쟁자를 이룰 수 있고요. 혹시나 부산에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이분이 낙찰 받으셨다고 하면 네,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향후에 팔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죠. 다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두 가지가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공매를 배워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최저 입찰 가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최저 입찰 가격에서 자, 여기 보면 건물가라고 해서요. 토지는 1차부터 이렇게 쭉 얼마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건물은 쭉 얼마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얼마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네모난 칸이 최종으로 얼마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누군가 낙찰을 받으셨는데요. 이 8차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2억 2,5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부가세라는 거를 세금을 또 납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공매 담당자가 작성한 표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매를 공부를 하면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를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우리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다가구는 보통 주 용도가 단독주택입니다. 이 단독주택 중에 이제 세부 용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 용도가 단독주택이고요. 세부 용도로 나누면 자, 세부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단독.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한 주택, 살고 있는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그리고 세 번째가 다중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보니까 뭐가 있었죠? 자, 부가세,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은 자, 다가구인지 단독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가구인지 단독인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을 보냐? 건축물 대장을 보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서요. 오른쪽 상단에 가구에서 몇 가구라고 있으면 이거는 다가구입니다.
그러면 이 다가오는 특징이 뭐다? 각 호수당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야 될까요? 네, 먼저 건축물 대장을 봐야 합니다. 자, 이 서류가 건축물 대장이라는 거예요. 참 보기 어렵죠. 그런데 이 건축물 대장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꼭 필요해야 되고 필요한 서류이고 꼭 알아야 될 그런 서류입니다. 자,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가장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박스만 확인하면 돼요. 여기 보면 10가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10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 용도는 단독주택이지만 세부 더 들어가 보니 다가구라는 겁니다. 이런 다가구는 건물 전체 크기에 대한 10%에 대한 부가가치세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각 호 하나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85제곱 이상이 됐을 때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론은 이 물건은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물건입니다. 한번 담당자가 적어놓은 입찰 가격표를 다시 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부가가치세 자체가 뭘까요? 네. 담당자가 잘못 기재해 놓은 것이다. 그래도 더 재밌는 거는 이 토지 플러스 건물 플러스 이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우리는 이 가격에 무엇을 할까요? 입찰이라는 걸 들어가고 우리는 낙찰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무엇을 하죠? 대출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에 우리가 90%까지 대출을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우리가 내지도 않아야 될 이 부가가치세를 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거의 95% 이상 대출을 받은 그런 꼴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을 회수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거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고요. 월세는 350만 원 정도 따박따박 받는 그런 물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있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공매가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자, 이 제세공과금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우리 그 공고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제세공과금이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다 읽어야 되나요? 아니요. 이것만 읽으면 돼요. 자, 잔금 납부와 관계없이 잔금 납부 지정일 언제? 지정일 이후 발생한 제세공과금과 관리비 등 일체 비용은 누가 발생한다? 네, 매수자가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잔금 납부 지정일 언제일까요? 여기서 보면 30일 더 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지정일 이후에 발생. 한마디로 우리가 이 부동산을 내 거야라고 소유권 이전한 이후에 발생한 관리비만 우리가 부담하면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뭘까요? 미납. 우리 미납 관리비 여러분은 공부 좀 하셨던 분들 걱정되시잖아요. 미납 관리비가 뭐요?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이런 물건을요, 누군가는 단독 혼자 낙찰 받고 53%에 그것도 2억 2,50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뭘로요? 네, 공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특징은 뭐다? 우리 가야역에 있는 자, 걸어서 1분 그리고 학교까지 걸어서 4분에 걸리는 초역세권 그리고 위치가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총 10가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투룸 몇 개요? 네, 6개. 그리고 3룸 4개로 이루어져서 총 월세는 약 350만 원 이상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보증금은 여기에 300에서 500, 10가구씩 하면요. 약 3천만 원 이상이 나온 그런 다가구 물건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물건을 얼마에 낙찰받았죠? 2억 2천 500만 원에 낙찰받고요. 그리고 혼자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53%에 낙찰받았습니다. 이 물건의 더 좋은 점이 무엇이라고 했죠?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네,
이 물건은 담당자, 공고문이 오류가 있어서 부가세 안 내도 되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 미납관리비 이도 소유권 이후에 내면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이 공매로 진행됐고 제가 영상을 찍는 오늘 날짜로 해서 개찰이 됐던 물건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매를 배워놓으면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아직도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매는 선택이 아니고 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자에커의 공매 기초반이 지금 모집 중이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정말 공매로 경제적 자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많은 부를 쌓고 싶으시면 이번에 부자에커의 공매 기초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자에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